자, 2024학년도에 공군사관학교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 공사 지원생들. 자, 영상 1부에 이어서 2부, 자, OT 영상 강의. 본 이트 2부는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서의 어떤 그 작성, 어떤 방법, 그리고 작년에 합격했던 수험생들의 사례들을 같이 한번 체크하고, 아울러 중요한 건 2차 면접의 어떤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있죠. 실행하는 방법론. 역시 말이죠. 1부에서 2부도 우리 예비역 공군 대령시죠. 공사 31기로 졸업하신 바로 최관석 우리 교육단장님 자 모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수험생들한테 어드바이스 좀 주는 좀 인사를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정보가 있다면 제 76기 예비생도가 되려면 모집 요강부터 해서 다양한 그 정보를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하겠죠. 이 아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75기 생도들 현재 1학년들 입학하는 입학식 장면인데 그 4년을 거쳐서 이제 어때요? 71기가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4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짧고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생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바로미터가 되고 다만 어때요? 신입생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사적 요구하는 어떤 지원 동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접을 통해서 거르는 장치로서 여기 최관석 교육단장님 아무튼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육장관으로서 오래 근무하셨고 특히 그 생도대 인선교육처장, 운영처장, 체육처장을 하시면서 역시 그 생도도 본인도 이제 선생님도 직접 사관생도 4년 생활했지만 최근에 어떤 버전 측면에서 봐서는 31기로 이제 졸업하셨기 때문에 생도대 근무하면서 공사 근무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이 있었던 일은 좀 혹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메이드 인 공사라고 하죠. 잘 모르는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체력, 그다음에 정신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조종훈련이 될 수 있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생도생활을 마치게 했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남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무엇을 성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군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네, FA-50 자체 공격기를 개발해서 폴란드로 수출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수단에서 정부군하고 반란군하고 비정부군하고 이제 서로 격전이 벌어져 내전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보면 주재원들 외교관들을 갖다가 국민들을 호송을 하려고 이 공군 그죠 수송기들이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직접 구해 오고 해군하고 이제 육군 합동 작전 파라미 작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에 미라클 작전 자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결과를 가져와서 많은 생도들 지금도 어때요? 현역에 있는 바로 군이 돼서 장교가 돼서 파일럿이 돼서 근무하는 많은 우리 제자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년 합격을 하고 많이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공군사관학교 뭐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어때요? 나름대로는 교훈이 이제 배우고 있겠서 몸과 마음을 조건을 마친다. 이 생도 저 단장님 때도 이때 교훈이 이거였나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말이죠 여러분들 이 교훈 아래 참된 배움과 참된 가르침인데. 공사 76기 생도 선발하는 요강의 핵심적인 부분이 금년도에 가장 사관학교 중에 변화가 많은 게 바로 공군 사관학교였는데 그 핵심 변경사항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리딩 좀 해주시죠 한번. 네. 1번 조정 분야가 특히 이제 올해 연도에 조정 분야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돼가지고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비조정 분야가 최근에 한 5년간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주 신기술. 신기술 해가지고 네. 신설돼서 한 네. 4% 정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이과 자연계 TO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제5기 자녀의 제외국민 자녀 네. 특례죠. 특례. 특례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갈수록 면접 비중이 네네.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30점이었는데 전형별로 450점에서 50점부터 650점까지 학교장 추천은 650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큰 비중이죠. 다만 이제 함수사 능력 검정 시험이 원래 20점이었는데 1000점에 네. 올해는 뭐 좀 축소해서 네. 성적이 없으면 제로지만 성적이 있으면 2점부터 5점까지 많이 축소했다는 건데 일단 유의미한 부분은 일단 4번이죠. 4번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때문에 네, 맞아요. 1차가 다만 전제 1차가 안 되면은 면접할 자격을 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가 합격만 해도 일단 어찌됐든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 더군다나 1차 성적을 합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바로 금년도 선택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군사관학교는 76개가 230개 정원은 똑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남학생의 경우는 이과가 70%, 문과가 60%, 저 30%, 여학생의 경우는 이제 문과가 45%, 이과가 55%죠 정원에. 그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30% 선발하는 게 이제 금년도 신설된 전형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이 4%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 아까 말한 1차 시험 합산이 안 되죠. 어찌됐든 학교장 추천 한 학교에 5명입니다만은 체력 감정 정량은 동일합니다만은 자 면접 비중이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650점. 물론 내신이 일부 들어가죠. 20%. 그다음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의 경우는 이제 면접 시험이 450점은 좀 줄어듭니다만은 자 내신은 기본 점수 깔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부분적인 겁니다만은 자 우선 선발에 합격이 안 되면 종합 선발에 이제 20% 수능까지 들어가죠. 여기서는 면접 비중이 좀 줄어들고 다만 이제 어때요? 내신이 합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가 사관학교 내신 반영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 있죠. 1차만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1차가 합격이 돼야만이 모든 것들이 이제 2차. 자, 그 다음에 신체검사 패스페일이죠. 신검에서도 아주 정밀 신검이 있기 때문에요. 자, 면접의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 종합 선발은 450점이고 고학점 650점인데 일단 면접이 8월 28일부터 좀 빨리 하군요. 네, 10월 13일까지 1박 2일로 조가 좀 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신검 때문에 조가 인원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접의 포커스가 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그렇죠. 면접은 우선 그 공군산학교에 가장 그 맞는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성 측면에서 국가관 이게 좀 중요하고요. 역사화시, 그다음 책임감 그런 거, 그다음 지원 동기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는 거죠. 지원 동기 정말로 진짜 공군산학교를 들어오려고 했느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면접 총점의 60% 미만이면 일단 불합격으로 되는군요. 그 정도로 면접을 중요하시는 게 역시 이제 4년 동안 생도생활 제대로 할 건지. 그렇죠. 기본 밑바탕이 있느냐 없느냐를 근데 생기면 지원 동기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서 제출할 때 원서를 내는 건 당연히 확실하게 잘 가닥을 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원 동기서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좀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구됩니다. 요걸 보여줘야 돼요. 지원 동기서는 면접 때. 그러니까 스트렝스미스, 강점. 내가 공사 생도가 됨에 있어서 가진 강점이 뭐냐.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적인 역량, 1차 시험의 역량, 또는 이쪽 체력적인 면, 멘탈적인 면. 자, 그 다음에 위크니스, 내 약점이 뭔가. 공사를 진학함에 있어서 내가 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약간 약한 부분, 학업적인 면인지, 체력적인 면인지. 어퍼튜니티, 나는 공사가 나에게는 어떤 기회의 그런 플레이스 공간인지. 그 다음에 스렛, 내가 공사에 입교를 하게 되면은 글쎄 공사가 나에게 전지전능한 건지 아니면 좀 약간 위협적인 요소, 제약적인 요소가 혹시 뭔지 이런 것까지도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관사 우리 예비 공군 대령대에서는 체육교육과 박사로서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면밀하게 공사생도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분 스와트 전략 있죠? 개개인마다 그런 분석을 다 합니다.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이게. 마켓 포커스를 갖다 여러분이 마켓 어떤 대상으로서 말이죠. 소구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동기서 면접에서는 개인적 차원이 있고, 뭐, 일단 사회적 차원을 고려할 텐데,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간단하게 좀 압축한다면 어떤 데 초점을 주고, 지원자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관학교를 자기가 정말 원해서 가야 되는 건데, 와야 되는데, 일반 대학이냐 사관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번 적당히 들른 것 같은 기분이 되면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군사관학교도 해군사관학교와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공군사관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오는 것이 중요했고요.
중요하고요. 또 우선 아까 방금 말한 이 마인드, 지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다음에 공무사에게 는 충성도라고 할까? 집중도, 요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를 가겠다는 절실함이 어디에 배어 있는지 이것을 어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절실함이죠, 맞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으로도 일단 이 학생이 바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케이스인지 아닌지도 밝히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서간학교로 혹시 견학을 해봤는지, 서간학교가 주관하는 특히 이제 행사 체험해봤는지, 또는 이제 뭐라 그러죠, 비행기, 모형 비행기 날리기도 해, 그것도 참여를 해봤는지, 여름 시절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천안함 이거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만 했다고, 고등학생들이 공부만 했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미래의 우리나라 정예 공군, 또 이런 정예 장교,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6.25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이거 정규 교과 과정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했으면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 안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니까 공군 장교가 돼서 파일럿이 되는데 어느 분야에 바로 파일럿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도 로드맵. 자, 예를 들면 전투기, 그 다음에 수송기, 그 다음에 헬기, 그죠? 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진로가 좀 바뀌더라도 일단은 관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도시가 4년 기간 동안에 학업교육이니까 전공을 뭘 하고 싶다, 그죠? 네. 그게 이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지원동에서 나오고 그걸 면접 때 확인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체험이 적으면 있잖아요. 독서 활동. 일부에서, 시리즈 일부에서 제가 대령님 추천드린 세 권의 어떤 책이 있었는데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있죠. 현충원이나 이런 데 대전도 있고, 이제 동작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도 한번 시간 되면은 원산하기 전에, 그죠? 한 번쯤은 좀 방문해서, 또는 원산하고 난 뒤에더라도 말이죠.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예우도 갖춰보고, 그 현장 일종의 바로 인증사진도 한번 취득해 보시면서 그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지원동기소 공무상학교 양식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그래 분량도 6배의 천자인데, 이제 작년도보다는 조금 그래 분량이 100자가 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00에서 1000자였죠. 2차 시험 면접 자료로 참고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금지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혹시 군인 자녀인 경우, 부모님이 군인 직업이어서 관사에 거주하며 관사, 그죠? 이런 얘기는 쓰지 마라.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석 면접인데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로.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600자 이상 올해 지원 동기소 그 양식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사 지원 동기, 기울인 노력, 합격하면 생도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여러분들 로드맵 말씀드렸죠. 전공학과 일부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계획 포부 함께 기술하죠. 우리 최대령님 어때? 이 1번 항목 보니까 만약에 지금 과거 45년 전 거슬러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면 어때요? 워딩을 쭉 했을 때 쓸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말 자신 있게 네. 아주 단문이라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정황스럽게 쓰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이 핵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정 안 되면 블랙 이글스 있죠. 일종의 특수비행, 그죠? 이런 것들, 비행기, 와! 하고 소리 내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연히 봤는데 너무너무 원더벨해서 일단 공군 장교의 꿈을 가졌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블랙 이글스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작년에 합격했던 합격생의 사례입니다만은 일단은 이 1번 사례의 경우는 자, 코로나. SK 회장의 딸이 해군 학사장교로 파견 소말리아 해계 그때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소재를 가지고 남의 소재를 뉴스를 접했어. 뉴스. 예.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바로 어때 이쪽에 사례더라. 자, 그러면서 어때요? 아까도 앞에 언급했죠. 프라미스 작전이 아니라 바로 미라클 작전. 네. 아프간 국민들 390여 명 정도 우리나라에 실어왔잖아요. 협력자들을 공군 수송기로 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뉴스를 접했다. 이것도 경험이, 간접 경험이죠. 생존생활에 중요한 건 리더십 체력. 그래서 저는 어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체력을 길렀다. 네. 그 다음에 조정창을 인가하면 어때요? 대통령 1호위 같은 분야 조정사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 자기 어떤 비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나중에 바뀌더라도 일단은 현재 꿈을 명확하게 가지는 거죠. 구체적이잖아요. 네. 본인만의 특별한 생각들을 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죠? 네. 공사가 현재 1학년 생도가 이제 신입학할 때 선서했던 그야말로 거의 수석에 준해서 입교했던 학생도 뭐 아시안 게임에 뭐 메달리스트 되면서요. 아마 이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공사에 대한 열망으로 아마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만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을 초등학교에 방문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거기에서 팬텀기, 무스탕, 수동기를 다 봤다. 즉 탑승도 해봤다. 이런 것들이죠. 네. 꿈이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사에 입학하면서 전투 조종사를 꿈으로 굳혔다. 과학상자, 드론 모형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도 해봤다. 자기 경험, 동아리 활동이죠. 네. 동아리 활동 역시 항공 지식을 터득했다. 그다음에 이제 쭉 가네 이제 뭐 어때요? 어려서부터 새벽 5시 기상을 했다. 운동을 많이 했다. 자기 노력하는 과정 얘기했군요, 그죠? 네. 입교에서는 항공공학, 군사사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다음에 럭비 등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종사 요구된 강의나 책을 기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항공 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항공기를 좋아하고 또 비행 체험을 하고 이게 항공 적성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항공 적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 되거든요. 앞에 있는 학생의 네. 경우는 이제 수송기, 대통령 1호기 같은 조종사가 되고 이 학생의 경우는 탑관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블랙 이글스 요원이 되겠다. 네. 오케이. 명확하게. 그리고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하여 왔느냐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1차 시험 국영수 얘기보다는 체력적인 멘탈적으로 많이 강화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1차는 당연히 합격되는 게 전제하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번 항목입니다. 올해 600차 선자인데 작년에는 500차 선자였거든요. 자라온 환경, 간략의 기술, 자신의 단점, 극복했던 사례,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을 했어, 느낀 점, 변화된 점, 가치관과 연결 지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합격생 사례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케이스니까 아버님은 용감했고 엄마는 어때요? 어머니고 승부에 강했다. 캐릭터. 캐릭터를 성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본인의 본인을 잘 피력하는 거죠. 초등 시절에 이제 북경에서 부모님 따라가지고 국제 외교학과를 다녔다. 국제학교를. 그러면서 수영도 배웠다. 그죠? 성장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거나 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본인의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이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딱 나오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로 삼아서 자기 속에서 넣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부모님 따라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좀 처음에는 외국인하고 소통이 안 돼 어려움이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면서 체육 활동도 하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변하면서 극복을 했다. 그런 네. 장점으로 나왔던 네. 거를 지금 표현할 수 있어야 네, 한다는 네. 거죠. 그 변한 거, 가치관 변화, 어떤 모습을 변했는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때요? 공사에 지원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민에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된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죠? 네. 문제 의도에 맞게, 항목의 요구에 맞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치밀한, 그죠? 성격. 아버지의 이제 이사 얘기를 많이 하고, 이사, 그죠? 그렇습니다. 이사가 먼저 친구들 새로 사귀는 어려움들, 대인 관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자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 제시하는. 친구도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귀게 되고 배려심 들렸고 이런 소외감을 극복했다. 자, 운동 중요하네, 운동. 그렇죠. 적응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 관계에 거침없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윤회강은 본인의 좌우명 가치관을 삼았다. 외윤회강. 그런 단어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사생도의 생활 중에 공사 싶은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0가지의 공사생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솔선수범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공고사의 홈페이지 보면 어떤 공사 10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봐가지고 지원 동기서 또 면접하기 전에 저희가 혹시 면접 준비할 때는 뭐 대령님이 워낙에 저거 꼼꼼하게 다 챙겨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기절을 확실하게 좀 가닥을 잡으시고 자 일단 1번 항목, 2번 항목 일단 우수사례 1, 2를 다 봤습니다만은 어때요? 학생들 참 지원자들 보면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역시 합격을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명확하죠.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그부터 이렇게 잠재 역량을 끌어내게끔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운동,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이 하면 모티브로 작용 많이 하네요. 자, 금년도 1박 2일로 이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조별로 쫙 하니 일단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1차에는 신검을 먼저 하겠죠. 합격, 불합격. 합불입니다, 이건. 신검 기준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기준표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그 전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다만 금년도 조종 분야와 비조종 분야가 이제 아까 이제 우주, 신기술 분야인데 4%죠.
비조정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요원보다는 조금 신검 기준이 좀 약간 완화돼 있죠. 네. 일반 공군에 준해서니까 조정 분야는 항원에서 엄청나게 아주 FM대로 하죠. 네. 2차 세력 검정은 이제 세 종목이죠. 네. 그래서 오래 달리기가 배점이 높네 65점, 잇몸 45, 발굽 40 이렇게 해서 네. 총점 150점 만점인데 일단 80점 미만인 자는 어찌됐든 불합격이 됩니다. 근데 오래 달리기에서 있죠. 합격 불합격 기준이 있죠. 참고로. 네. 그다음에 2일차 면접인데 450점인데 이건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그다음에 이제 고위장 추천 받는 경우는 650점. 배점이 엄청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점인데 60% 미만이면 일단 불합격되는 거. 주로 이제 면접에서 뭐 키워드가 올해 뭐 예고한 거 전형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주로 어떤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죠. 예. 그러니까 이 특별히 품성 가치관을 이제 많이 보는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개인 이기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전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네네. 이 가치관들이 좀 중요시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빠짐없이 지원 동기, 과연 국가와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지를 좀 면접에서 캐치를 하는 그래서 거죠. 지원 동기서가 면접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네. 면접장에 작년도 벌써 이 공사 지원 동기서 3년 차에 육사도 그렇고 해군사가 그렇게 1년 먼저 올해 4년 차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이 지원 동기서가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면접관들이 치밀하게 개인별로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야는 이걸 물어봐서 애를 먹일 거야, 그죠? 그럼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봐서 지원 동기서 대충 내서 허름한 애들 보면 있죠. 2차 면접 때 1차 때도요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까먹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자세도 그래요. 네네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다니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팔자걸음을 하는 학생도 있고,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같이 이렇게 점검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자세, 언어 습관, 인성품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네. 사회생활 적응력을 평가하는 측면 아니겠느냐. 포괄적으로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동맹관,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사 이슈 중에 이제 그야말로 핫한 거는 역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근데 러시아가 침공해서 3일 만에, 4일 만에 그냥 작살내겠다, 전쟁 끝내겠다 공언했는데 웬걸 1년 반 다 돼가죠?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어떤 군사력을 가진 나라,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돼버렸다. 그런 이렇게 가다망서도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글쎄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동의합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버텼는가? 물론 구걸 외교를 해서 뭐 미국에서 무기 빌려다가 또는 갖다가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존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저항감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인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세계 2위라고 하지만은 맥을 못 추는 그런 사태까지 나오고 용병들도 심지어서 갖다가 쓰고 오는데, 금년에는 물어볼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주 시사 이슈도 많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전쟁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안보관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고. 최근에 우리 공군이 보여준 바로 프리미어 일종의 프라미스 일종의 작전, 네. 작년에 작년에 있던 미라클 작전 이런 것들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군의 족적인 최근 족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또 북한의 일종의 바로 핵 무기, 최근에 북한도 어때요? 일종의 위성 쐈다가 일단은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나로가 이제 일단 위성 성공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주선 개발이고 뭐고.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 면접관들의 경우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때요? BTS 방탄소년단의 바로 병역 특례, 물론 이제 그건 이미 나가래 됐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폐지 논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것도 이제 부지기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이죠. 두루 일단 여러분 PI 전략 측면에서 그렇고, 일단 공사의 모든 것은, 로드맵은 우리 차관사 교육단장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갖다 합격을 시켰고, 당신 스스로도 몸소 현역으로 계시면서 대령 때까지 어찌됐든 공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공사다운 지원 동기서, 지원 마인드, 그 다음에 면접 있죠. 책임지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 공사 지원하는 우리 좀, 예비생도들한테 좀, 그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 그거를 간결하게 표현해서 자신을 최대한 내보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메이드 인 해가지고 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네네. 그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물론 7월 29일에 1차 시험 패스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너싱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 점 아시고. 아무튼 우리 도령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우리 예비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저도 흡족한 마음을 좀 금하기 없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서 올해도 결과를 낳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